10연승 이상 팀이 붙은 거는 세 번째였고 이 정도로 역사적인 경기였는데 공격 농구로 펼쳐지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클리블랜드가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제 화력전으로 간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형 자체가 조금 불리한 대로 간 거고, 근데 강팀 간 경기에서 더 잘했다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죠. 클블이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냥 정규 시즌 그 경기가 아니라 플레이오프 분위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는 농구 이야기, 즐거운 NBA 이야기 함께할 느바베큐 34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늘 함께하는 우리 가족, 패밀리 소개합니다. 연길이 형! 안녕하세요. 피부가 팽팽해졌어? 요즘 샵을 다니고 있습니다. 석환이 형! 네, 안녕하세요. 네, 별일 없었죠? 네, 잘 지내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누구슈? 누구슈? 강력한 MVP 후보 SGA를 응원하는 MVP 스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람들이 모르겠지 누군지? 근데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예? 아유, 처음이라서. 방송 경험이 없으신 분 같아. 처음에 너무 긴장이 많이 됩니다. 사람들이 절대 모를 거야 누군지. 그쵸? 네. 네. 네네네. 자, 오늘 34회는 또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동부지구 1위 클리블랜드 얘기했었잖아요. 오늘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분이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열혈 팬이시래요. 내가 보기엔 오클라호마 시티 그때 테러범 같이 하고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현상 수배 사진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기 클리블랜드라고 한번 만났더라고요. 예. 그죠? 그리고 1월에 또 한 번 만나기로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1월 16일에 네네. 재대결을 펼칩니다. 자, 그래서 두 팀의 그 첫 번째 맞대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닉님, 소닉 없구나 참. 소닉 어디 계신가요? 소닉 어디 소닉 어디 계신가요? 석환님, 결과는 어떻게 됐었죠? 결과는 클리블랜드에 승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승. 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 그럼 먼저 우리 저 석환님 먼저 고 1차전 맞대결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풀어볼게요. 일단 클리블랜드가 승을 해서 네. 클리블랜드만 조금 얘기하고 가자면 클리블랜드가 129점을 넣었어요. 네. 이게 OKC는 이번 시즌에서 129점을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클리블랜드는 이 경기를 들어오면서 오펜시브 레이팅이 1위였고 그리고 OKC는 디펜시브 레이팅이 1위였던 팀이었는데 그래서 창과 방패의 경기다. 이런 스토리라인도 많이 만들어졌었어요. 제가 이 클리블랜드 경기 보면서 정말 재밌게 봤던 선수는 에번 모블리인데 에번 모블리가 작년에는 전형적인 그냥 림투림 그런 빅맨으로 사용이 됐었어요. 근데 이 선수는 되게 다재다능한 그리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두란트랑 야니스의 약간 미니 버전 그런 느낌의 그 하이브리드 선수인데 그런 선수를 카필라처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에 그리고 특히 이번 경기에서 에번 모블리가 픽앤롤을 하면서 그 숏롤 위치에서 플레이메이킹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어허. 이 경기에서 7어시스트를 했거든요. 그리고 자렛 알렌은 8어시스트를 했고 그 말은 OKC의 해치 수비에 준비를 해서 숏롤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길이 형. 일단 두 팀의 대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 두 팀이 지금 연승이었고 10연승과 15연승을 달리는 팀이 NBA에서 붙은 게 역사상 두 번째였다고 해요. 그리고 10연승 이상 팀이 붙은 거는 세 번째였고 이 정도로 역사적인 경기였는데 보통 NBA는 NBA뿐 아니라 미국 스포츠는 이렇게 강팀 1위 팀끼리 붙을 때는 그냥 진검승부 합니다. 근데 진검승부를 했고 거기서 역시 화력이 조금 더 센 클리블랜드가 이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딱 보면은 그 디펜시브 레이팅 1위인 오클라호마 시티 그리고 오펜시브 레이팅 1위인 클리블랜드가 없었을 때 공격 농구로 펼쳐지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클리블랜드가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거기서 129점이나 넣으면서 경기를 했고 경기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역전이 30번 나오고 동점이 8번 나올 정도로 치열했고요. 4쿼터 중반까지는 진짜 승부를 알 수 없는 재밌는 경기였고 수준이 높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예. 어쨌든 OKC의 수비 효율이 1위인데 점수를 너무 많이 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리블랜드가 OKC 수비를 필름 스터디를 엄청 하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왜냐면 OKC가 잘하는 게 볼 핸들러를 좀 압박한 다음에 해치로 압박을 하든 그게 뭐 트랩으로 압박을 하든
스위치로 가끔 압박을 할 때 있는데 압박을 하면서 그 뒷선이 로테이션 하는 거를 정말 잘하는 팀이거든요. 이게 리그 1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이게 리그 1위의 수비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간단하게 풀어줬어요. 그 주 역할을 한 게 모블리랑 앨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기랑도 동의하십니까? 예, 첫 번째 공격 딱 보면 알죠. 첫 번째 공격에서 피켓롤을 하는데 첫 번째 스크리너로 나온 거는 웨이드였는데 웨이드가 걸고 코너로 빠지고 그다음에 앨런이 걸고 앨런이 하이로 가서 코너로 뿌려주면서 득점 찬스가 났거든요. 이게 어떤 경기를 풀어낼 준비하는 걸 딱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일단 높이에서는 당연히 클리블랜드가 앞서고, 그러니까 앨런이 침투하니까 당연히 수비는 끌리고 코너에 빠져있던 웨이드의 3점, 이 3점이 딱 들어가면서 출발을 상당히 잘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높이에서도 역시 차이가 났고, 또 준비를 잘했다고 보여지는 게 그 오클라호마 시티가 하프코트 트랩을 걸려고 할 때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잘 뚫고 나오더라고요. 준비를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예. 상대가 어떻게 움직일지 다 냄새 맡고 나온 것 같네. 그렇죠. NBA 뭐 다 비디오 분석관도 있고 그죠. 어시스턴트 코치도 여러 명인데 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작전을 잘 들고 나온 거죠. 예. OKC 농구 별로 못하네. 반론을 좀 제기해 주세요. 아니, 반론을 할 게 딱히 없고 사실 썬더도 공격을 잘했죠. 그 클불 수비 약점이 이제 모블리 로밍 디펜스라고 그러죠. 그 쇼코너 사이에서 이제 골밑 내려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코너 쪽에 살짝 비고 이제 윙에 있는 선수가 코너랑 윙을 같이 맞기 때문에 그쪽이 코너가 살짝 비는데, 그쪽에서 3점슛 10개 던져 7개 넣었으니까 공격을 잘 했는데, 문제는 이제 화력전으로 간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지형 자체가 조금 불리한 대로 간 거고, 썬더가 이제 턴오버 유발 1위, 뭐 스틸 1위 팀인데 클리블랜드가 평소보다 더 안 뺏겼어요. 그러니까 11개 정도 턴오버하는 그 턴오버 스틸을 이제 OKC가 11개 정도 하는데 8개인가? 뭐 그렇고 이제 턴오버 그때 포렌드러드 갈랜드 제롬 이쪽에서 턴오버를 2개 아니면 3개인데 블리츠에 직접 패스가 걸려서 이제 디플렉션 되는 거는 거의 없었고요. 압박이라는 게 이제 1대 2로 핸들러를 막는 거잖아요. 반대쪽은 이제 4대 3인데 요거는 이제 예상하고 이제 미리 역이용하게 되면은 상대한테 이제 공격 옵션 하나를 주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러드 앨런, 모블리 둘 다 너무 잘했고, 미첼이 굉장히 부진했는데도 화력전을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압박이 일종의 이제 공격 옵션 역할을 역으로 했기 때문인데, 썬더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대안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 홈그랜이 없기 때문에 작은 라인업이라서 좀 어쩔 수 없었을 거고, 저는 오히려 클블이 너무 잘했지만 썬더도 이제 화력으로 거기까지 간 건 썬더도 잘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빅맨이 하텐슈타인 한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할 만큼을 했다. 근데 보드에서 별로 안 밀린 거는 그래도 꽤 소득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 클리블랜드 미첼이 조금 더 바짝 하면은 다음에 만났을 땐 더 어렵겠네요. 뭐 블리츠가 근데 또 그때는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클리블랜드 타이 제롬 같은 선수는 그렇게 압박을 세게 안 붙었는데도 야투 7개 중에 6개 넣었거든요. 3점슛을 다 터졌고, 이 선수들이 그때랑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항상 클리블랜드도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강팀 간 경기에서 더 잘했다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죠. 클리블이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월러스는 어땠다고 봐요? 제가 그 이 선수가 이제 2년차 선수로 알고 있는데 들어올 때부터 주루 헐러데이 그 플레이어 컴패리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본능적으로 수비를 하고,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면서 그 가로 수비도 정말 잘하면서 이게 손이 되게 빠른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갈랜드를 막는데 정말 힘든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갈랜드 방향 전환이 정말 빠르고 민첩한 가드라 그 월리스의 수비 본능을 좀 무력화시켰다고 그 평가가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계속 드리블 돌파를 당하니까 자기 멘탈이 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월리스 집중력이 흔들리는 모습도 좀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일부 패스 상황에서 과도하게 좀 나가면서 디펜시브 포지셔닝이 좀 무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뒷선에서는 4대3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그런 모습도 한 2번 본 것 같아요. 원래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방금 전에 제가 주루 할러데이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주루 할러데이도 이렇게 멘탈이 좀 털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주루 할러데이 하는데, 왠지 그 모습까지 닮은 월리스가 아닌가 싶어요. 지나치게 뺏는 수비에 집중을 해서. 네, 원래 그런 선수 그렇죠? 좋아하는 전혀 아닌데 멘탈이 흔들리다 보니까 난 뭔가 해야 되겠다, 갈랜드한테 계속 이렇게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앞섰나 보다. 그렇죠. 네. 그렇죠. 연기령, OKC가 클리블랜드 이기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벤치 싸움에서 클리블랜드가 상당히 잘했어요. 특히 스트러스가 3점슛
5개 넣었거든요. 6개 던져서. 그동안 약간 부진했던 걸 완전 씻어내면서 메스트러스를 데려왔는가를 보여줬는데 다음 경기에서는 아마 또 스트러스가 이렇게 터진다는 보장이 없죠. 예. 사실 다음 경기는 장소가 바뀌잖아요. 오클라호마의 그 홈이고 오클라호마 아마 다음 수비를 또 준비를 해올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그 다른 선수들에게 많이 줬기 때문에 미첼을 막았지만은 나머지 선수들에게 너무 많은 벤치에서 43득점을 줬어요. 아 많이 줬다. 그러니까 벤치에서 다른 그러니까 모블리나 앨런을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선수들의 외곽도 막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비 보정을 할 거고 그렇다면 뭐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공격이 진검승부로 붙어봤는데 다음에는 보정할 여유를 아마 또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결국은 저 수비가 좋은 클리블랜드가 상대 여기저기서 터진 걸 잘 못 막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클리블랜드 여기저기서 터졌고. 어차피 클리블랜드보다 이제 서부를 뚫는 게 일단 먼저도 중요하고. 근데 클리블랜드 자체가 미첼 부진랜드 이렇게 잘한 거는 아직까지 뭐 클리블랜드가 이제 조정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저번에 조금 했었는데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는 그 팀이 잘 하는 거예요. 누가 부진하면 누가 터져주고 누가 부진하면 또 누가 터져주고 요거 자체가 팀의 능력이기 때문에 클블이 더 잘했다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 다음에 행보가 중요한데 OKC는 아주 다음 경기 두 경기를 압살을 하면서 승리했고요. 클리블랜드는 연승이 끊겼어요. 좀 무리했나? 그 경기에? 예, 연승 다음 경기도 약간 부진하다가 겨우 역전승해서 이겼고 오늘 경기는 패하면서 분위기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오히려 더 좋은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졌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빨리 예. 반등을 했다. 그러니까 그 강팀의 조건 NBA 할 때 그 회복성, 그렇죠. 리질리언스 이거 보는데 그게 굉장히 좋다는 걸 OKC는 보여주면서 강팀인 힘을 보여줬고 일단은 클리블랜드는 그 경기 이후에 약간 좀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어떻게 반등할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복성이 좋아서 우리 저 여유가 있었구나. 저도. 우린 그런 정도의 팀이고 회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게임 진 거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 저는 연연 많이 했는데 선수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근데 말하는 게 딱 소닉 같다. 그죠? 비슷하죠? 더 박지 않나요? 또 막질 않나요? 어쨌든 1차전 관련돼서 또 우리가 놓쳤던 얘기 있으면 좀 더 해주세요. 이번 경기에서 루 도트가 네. 조금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첼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잖아요. 그게 루 도트가 무조건 100% 이유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루 도트가 이게 대단한 수비수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느바비키에서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좀 네. 얘기를 해보자면 바디 컨트롤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도트가 좀 몸 두툼하잖아요. 이게 수비를 할 때 하체, 그러니까 가로 수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얼마나 그 바디 컨택트를 받아낼 수 있는지 그 코어의 힘, 그 가슴의 힘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루 도트랑 미첼이 붙은 거를 보면요, 미첼이 어깨를 내리면서 공격을 해요. 근데 루 도트는 이렇게 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안 밀린다는 거지. 벽 같아요. 벽. 오히려 미첼이 튕겨 나가요. 그러면서 리첼은 바디 밸런스, 그때 되면 바디 밸런스 싸움인데 루는 그냥 나무같이 있고, 그리고 미첼이 그 튕겨 나가니까 당연히 패스하거나 아니면 턴오버 나올 뻔한 장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첼은 루도트 상대로 아무것도 못한 그런 경기였어요. 씨름 선수들도 삿바 딱 잡아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농구 선수도 한번 딱 부딪혀보면 내가 제낄 수 있는 선수인지 밀리는 분위기인지 느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소닉 딱 처음 봤을 때 딱 붙어보니까 아이 별로네 이랬다 느낌이 들어요. 오늘 OKC 저 팬으로 오신 MVP 스가님께서는 네네. 평상시에 그 느바베크 보면서 소닉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사람이 워낙 재미가 없어 보여서 그 파트는 좀 넘기고서 보고요. 쇼츠에 자꾸 떠가지고 일단 구독도 해지했다가 네네. 다시 저기 보고 있는데 예. 뭐 그분도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체력이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잘라버릴까? 뭐 잘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어쨌든 아까 1차전 얘기 네네. 마지막 못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마지막에 일단 4쿼터에 2-3존이 나왔는데 클리블랜드가 원래 2-3 적방을 많이 쓰는 팀이에요. 근데 보면은 오클라호마 시티도 사실 한 포지션 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하이포스트 두 줄 사이로 집어넣으면 이제 시선이 5명 시선이 쏠리면서 뒷공간이 비게 되는 그 공격인데
하텐슈타인이 거기서 이제 러너 던지고 해가지고 지역 방어 뭐 전형적으로 공략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저는 이제 지역 방어가 야구에 이제 좌타자 나왔을 때 좌완 투수 잠깐 교체해 주는 거 원 포인트 약간 그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어렵고 뭐 철벽 방어 이런 게 아니라 잠깐 분위기 바꿔서 볼 회전을 평소랑 다르게 하게 만들어서 잠깐 한 두세 포지션 당황하면 이제 감독이 작전 타임 불러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이제 그때 깨고 이제 바뀌잖아요. 그 정도 효과는 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소한 변수로서 투쓰리 지역 방어도 의미가 있었다.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방어는 1쿼터에도 OKC도 잠깐 썼었고 클리블랜드 썼었고 클리블랜드도 그리고 올해 유독 지역 방어가 아직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고 재밌는 거는 지역 방어를 쓸 때 제가 작전 시간 불러가지고 패턴을 그리잖아요. 네. 근데 상대가 지역 방어를 쓰는 경우가 올해 꽤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카운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고 싶었는데 상대는 지역 방어니까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올해 지역 방어를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또 아쉬운 거는 OKC는 좀 부상자가 있었어요. 채통브랜도 있지만은 카루소가 또 부상으로 못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카루소도 들어오고 채통브랜도 들어와서 진검 승부를 하면은 플레이오프에서 만약에 두 팀이 파이널에서 붙으면 부상자 없이 붙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하텐슈타인은 그 제레 앨런과 모빌리랑 비슷하게 숄로 지역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랩티 그 플로터는 진짜 약간 그 워리어스의 숀 리빙스턴의 미드레인지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쏘면 무조건 들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슛인데 하텐슈타인이 1, 2쿼터에는 정말 잘해줬었어요. 근데 3, 4쿼터 후반전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체력이 딸리는 그러니까 클리블랜드 투 빅맨 상대로 혼자 그 페인트를 지배를 해야 되니까 물론 제이더비 있지만 그거에 조금 좀 딸리는 모습이 보여서 챗 홈그램이 들어오면 그리고 하텐슈타인이 쿼터에 뭐 5분씩 쿼터에 3분에서 5분씩 이렇게 좀 빡세게 나와서 좀 열심히 해주고 바로 나오면 그런 역할로 다시 돌아가면 이 경기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텐슈타인 잘하긴 잘했죠. 정말 4쿼터에 좀 잘했어요. 부진해서 그렇지. 아니 저는 하텐슈타인 보면서 정말 재밌는 게 저희가 2024년에는 맨날 스페이싱 이러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싱 하면 5아웃이다. 이런 게 저희 머릿속에 약간 박혀있을 때도 있는데 하텐슈타인은 그 페인트 안에서 페인트 생각보다 넓거든요. 그게 거기에서 움직이면서 3점을 만들어내요. 4아웃 1인 공격으로 하텐슈타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그 랩티 플로터가 너무 위협적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수비수 2명 혹은 3명까지 이게 안으로 유인하고 그러면 킥아웃 패스가 오픈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적어도 전 다섯 번은 본 것 같아요. 어시스트 8개 했으니까 혼자서 2명 상대로 뭐 이 정도보다 잘할 수가 없죠. 더블 했고 또 파울 트러블 걸린 상황에서 그 정도 했다는 거는 또 지역 방어 때도 지역 방어 낄 때 정말 영리하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이 선수가. 맞아요. 좋은 영입이에요. 사실 OKC가 이런 게 없어서 최고의 뉴욕이 영입이죠. 놓친 최고의 게 영입. 정말 아쉬울 정도로 정말 잘하고 있고 챗 홈그랜이 들어오면 정말 오클라호마 시티는 더 강해지겠다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1차전 기록적인 면으로 봐서 뭐 얘기할 만한 거 있어요? 전반적인 기록이 다 클리블랜드가 앞서요. 페인트 득점도 54대 60으로 클리블랜드가 앞섰고 세컨 찬스 포인트도 당연히 24대 20 그리고 패스트 브레이크 포인트는 오클라호마 시티가 워낙 빠른 팀이기 때문에 20대 17로 앞섰지만은 NC 득점은 43대 26 거의 2배 차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클리블랜드가 수치에서는 앞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대결을 펼치면은 사실 클리블랜드를 이길 수 있는 팀은 리그에서 몇 안 됩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아마 오클라호마 시티가 수비에서 뭔가 보장을 좀 더 해올 거고 디펜시브 레이팅 1위 팀다운 모습을 아마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2차전에서는 OKC의 승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벤치 포인트 외에는 나머지 기록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그렇죠. 도노반 미첼을 잡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다른 선수들이 특히 인사이드진에서 모블리하고 앨런 특히 앨런 선수가 올 시즌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빅투빅 플레이도 잘해주고 있지만 외곽 빼주는 패스도 굉장히 좋고 어시스트도 오늘 많았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1차전 경기 결과를 두고 현지 미디어에서의 그런 어떤 분위기나 반응 그런 건 혹시 보신 게 있나요? 일단은 시청률이 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보다 20%가 올랐다고 해요. 오호. 이 경기가 그 스몰 마켓 팀들의 대결이지만은 경기 질이 굉장히 높았고 최대 시청자는 250만 명까지 봤다고 하니까 많이 봤고 그만큼 스몰 마켓이지만은 흥행력이 있는 경기였다. 두 팀이 파이널에 붙어도 충분히 기대가 될 만한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NBA 시청률이 뭐 떨어졌네 재미가 있네 없네 해도 관심 가는 팀들의 경기는 보게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강팀들이 만나면 정규 시즌 중이라고 하더라도 뭐 제목 많이 붙이잖아. 뭐 미리버린 파이널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붙여서 사실은 갖고 있는 전력 다 안 보여주거나 일부 좀 숨기기도 하는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날은 두 팀이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가 우리는 막 감춰요. 근데 미국은 그냥 진검으로 붙어요. 막.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미국은 시프트 하면은 야구할 때 그렇죠. 번트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되지. 예. 밀어치면 될 것 같은데 안 밀어치고 이러잖아요. 그냥 당겨치잖아요. 그렇지. 뭐 비비 꼬는 거 없이 그냥 그냥 미국은 쳐, 막 이런 거죠. 진검 성다 그러면 붙어버려요. 붙어. 예. 그러니까 재밌는 거고. 근데 거기서 다음 경기에는 또 보정을 하고 나오고 플레이오프엔 또 준비를 하고 나오고 이러니까 또 재밌는 거거든요. 첫 경기는 정말 A급 경기였다고 저는 봅니다. 네. OKC가 수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해치로 나왔다가 그리고 갑자기 하이드로버로 바꿨다가 그리고 갑자기 스위치로 또 바꾸고 이렇게 그게 타임아웃 2에 바뀌는 수비가 아니라 포지션마다 거의 바뀌는 이런 수비를 보면서 아 이건 진짜 그냥 정규 시즌 그 경기가 아니라 플레이오프 분위기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검승부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클리브랜드도 똑같아요. 아까 전에 그 투쓰리존을 얘기하셨는데 투쓰리존 갔다가 바로 다운 포지션을 또 풀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해지는 많이 안 보여줬지만 스위치를 통한 뭐 로드로버를 통한 그런 그 디펜서도 많이 변경을 주면서 SGA가 공격하기 힘든 상황을 계속 주기적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두 팀 다 최고의 전력을 그리고 최고의 벤치 싸움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MVP 스가님. 네네. 어쨌든 이제 조만간 또 붙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차전의 패배를 딛고 이기려면 빅맨드 어시스트가 5개가 깎이고 턴오버가 5개가 더 나오면 됩니다. 교환비가 딱 그거거든요. 턴오버가 빅맨들의 숏롤 어시스트가 되기 때문에 하이로우 3개만 턴오버로 바뀌면 비슷해지고 5개가 되면 이깁니다. 근데 MVP 승환님 제가 알기로는 클리브랜드가 이번 시즌 턴오버 레이트가 네. 거의 리그 최고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턴오버 레이트가 리그 1위인데 오클라호마는 턴오버 유발이 1등이기 때문에 중간값이 나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발을 많이 못했잖아요 1차전에. 앞으로 하겠죠. 참 쉽네. 열심히 해야지 어떡합니까. 아 근데 그게 보면 막 그 디플렉션 1위잖아요. 네,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네. 그리고 막 스트리핑이라고 해서 긁는 거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네. 근데 아, 빅맨들이 하이에서 판단이 상당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시간을 안 준 거고 또 하프코트 트러블 딱 들어올 때도 가드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빨리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긁히기 전에 빨리 주고. 그렇죠. 라인을 조금 낮출 것 같고요. 다음 경기에서는 그 이번 경기가 높아가지고 위에서 위로 주니까 거기를 잡지 못했는데 아마 다음에 조금 낮춰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만약 저 스가님이 안 앉아 있고 저 소닉님이 앉았다면 소닉님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럼 뭐 힘들어간 표정으로 클불이 더 강하다 뭐 이러고 말지 않았을까요? 힘들어한 표정으로. 저는 긍정적이라서 꼭 아, 다음에는 이길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여튼 1차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경기였고 1차전 경기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하여튼 갖고 있는 걸 모든 걸 다 보여줬다. 그죠? 각 팀들의 갖고 있는 걸 다 보여준 아주 후회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차전이 더 기대되는 경기였고 두 팀이 파이널에 붙어도 정말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플레이오프에서는 두 팀 모두 부상자 없이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MVP 스가님 네네.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오늘 뭐 못한 얘기. 어차피 다음 화 녹화가 또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안 한다고? 네, 뭐 좀 아껴놔야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독특한 스타일인데 우리 소닉도 상당히 좀 스타일이 독특했잖아요. 맞아요. 이 자리에 앉는 그 사람들이 좀 독특하네. 아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할 얘기 좀 할 얘기 저는 준비해온 스티비 원더인 줄 얘기보다 알았어요. 자 어쨌든 제가 오늘은 오클라호마 클리블랜드의 지난 1차전 얘기를 조금 좀 나눠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느바베큐 34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